네. 제가 교수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요.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남편이 어느 날 오더니 나 오늘부터 일하기 싫어. 나 안 할래. 내가 애를 볼 테니까 네가 나가 일해. 이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한 게 여자도 평등하게 돈 벌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벌기 때문에 남성한테도 좋고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똑같은 지위를 가지는 게 본인들한테도 좋다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면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남성들은 예를 들어 감정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되고 보다 풍부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규범이 있습니다. 나약한 남성은 거친 여성보다 더 심하게 취급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처럼 되고 싶어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용을 보여줘. 어차피 같이 못 될 사람인데 귀여울 수도 있죠. 남성적으로 조금 더 나은 형태를 지향하는 거니까. 하지만 여성적인 생태를 보이는 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가혹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물이 많거든요. 드라마 들어도 눈물 많고 상담을 해도 눈물이 되게 많은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한심한 남자로 보는 거예요. 저를 되게 남자는 눈물을 딱 3번 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특히 그 예전에 보면은 남자가 울면은 정말 그 안 되는 바로 말씀하셨지만 안 되고 어디 가서 지금까지도 제가 어디 가서도 그 모임이라든지 가면은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때는 그 책상을 날라야 될 때는 저보고 좀 와달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지금은 조금 이제 힘들고 남자는 꼭 그런 걸 해야 되고 여성은 해야 되는 우리 사회 자체가 많이 그런 게 이제 좀 그 고착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게 이제 획일화가 되는 그런 틀에 사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그런 개인적 경험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가는 그런 계기를 미투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왔던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가 썩 좋지만은 못한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제가 여지껏 봐왔던 페미니즘은 결과적으로는 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특히 자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제 몰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 또래 그런 사람들이 페미니즘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소수의 좀 극단적인 분들의 좀 극성적인 활동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 철학자고 작가인 시몬 드 보부아르가 얘기한 책이 이제 제2의 성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여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빼앗겨 왔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평등한 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세대들은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녀가 평등하게 되기 위해서는 몇천 년 동안 여자들이 너무 밑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야지만 이제 겨우 평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참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 문제 혹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목소리를 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는 너네 왜 이렇게 과격해? 조금 더 상냥하게 이야기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왜 페미니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유독 페미니즘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어떤 운동이든 그런 과격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여성운동, 페미니즘 운동만 과격한 걸 왜 인정을 못 해주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운동이든 과격한 운동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의견의 포출이 될 수 있지만 운동이라는 게 결국엔 다 같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건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이 상대적으로 좀 지금까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여성에게 가산점이나 혜택을 주어서 동일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제도적인 부분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 나이대가 가지고 있는 약간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반발 심리는 일단 여성 혐오에서 일어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반발을 그 미러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같이 혐오 범죄로 맞서는 행위에 대한
약간 반발 심리라고 봅니다. 미러링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만약에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뭐 예를 들어 김치녀라든지 된장녀라든지 이게 2000년도 중반 때부터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성분들을 공격했을 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방식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했을 때는 너네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여쭤보는 게 저는 약간 그 부분이 남성들이 그렇게 강하게 여성들을 비하하고 했으면서 왜 여성들한테는 너희는 박애주의 정신으로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덮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차별이고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남성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성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 남성들을 이미 제거가 아니라 그런 자제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럼 여성들은 반발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그 어떠한 의도에서 그런 행위를 했든 범죄 행위 자체는 용납될 수 없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 권력이 좀 더 많고 남성이 여성한테 행하는 성적 차별이나 아니면 폭력적인 행동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같은 폭력으로 맞서서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되게 아프지. 그러니까 나도 너 한 대 때려서 너가 아프면 내가 맞은 거 아픈 거 알겠지. 라는 식의 대응 방식은 그렇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남녀의 갈등, 남녀의 싸움으로 해결이 결코 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뭐 페미니즘에서 나오는 이런 운동들도 만약에 이제 미러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범죄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작은 그런 것들이 페미니즘의 전체다. 페미니즘의 운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의 전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되는 본질이나 또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좀 우려가 들었습니다. 남성들의 여성 혐오 발언에서 그때는 관대했으면서 왜 지금은 여성들이 남성을 미러링하니까 이렇게 분노하시냐고 여쭤봤는데 한 번도 그들의 생각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남성들의 주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요,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런 미러링을 하는 페미니즘의 목소리도 주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런 분들이 당연히 주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게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페미니즘의 본질을 흐리지 않을까 걱정돼서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런 마음에서 말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남성분들이 페미니즘이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너무나 억압받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때는 분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미러링을 하면서 너희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너희한테 똑같이 그럴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한국 남자니까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판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비판한 거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이 가산점을 더 받는데 그걸 왜 더 받느냐를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너무 그쪽으로는 곱게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감사한 게 어떻게 보면 좀 몸을 사리고 말씀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띤 토론을 이어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되냐,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투 운동, 페미니즘, 그리고 결국에는 혐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쯤에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이 뭐 페미니즘의 답도 아닐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 것이지만
일단 저는 어떤 식이든 혐오가 답이 아니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된 것이 또 남성 측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뭐 나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에게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그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다. 여성이 남성한테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는 일은 그들한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다.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이고 뭐 이 얘기가 미투 운동을 다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서로 미워한다거나 서로 혐오한다는 절대로 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남성들이 그런 걸 보셨을 땐 대단히 분노가 되시겠죠. 이게 나는 안 그런데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랜 기간 누적된 분노가 저렇게 일부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발현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런 분노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모아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들으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 본질을 흐린다, 본질을 훼손한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를 들면 미투 운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연구하는 것, 뭐 연구자로서의 연구, 또 어떤 사람들이 알아서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어떤 극단적인 사례들, 어떤 이런 사람들 이걸 가지고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려, 미투 운동에 훼손을 하고 있어, 미투 운동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뭐 나름의 본질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절대적인 진리, 순수한 미투 운동의 본질이 딱 있는데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훼손하고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뭐 어떤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예, 약간 코멘트 비슷한 질문인데 저도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수인 의견도 존중되어 마땅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투 운동에서 조금씩 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점들은 있을 터이지만 그렇다고 남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점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까 저는 미투 운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지만 그 사건들이 어떻게 카테고리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들이 어떻게 달랐는지 뭐 이런 분석들이 계속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주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어봤는데 저는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오늘 강의를 계기로 미투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미투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되게 난해하고 솔직히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어요. 내가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하니까 미투 운동의 본질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을 들어야 된다는 것부터 되게 시작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인식의 변화. 네. 그리고 또 네. 저는 이 미투 운동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너무 동감이 되고 우선 저는 제가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미투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문제 이런 문제들도 같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그런 용기를 얻어갑니다. 네.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빅뱅이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다. 그런데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 예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돼서 조금 더 화끈 달아올랐던 것 같은데 우리 김정우 캐스터님 또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저의 부족함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크게는 사실 뭐 저도 제 어머니를 보면서 좀
많이 제가 감히 공감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이해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제 생각마저도 정말 짧은 식견이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새롭게 깨달음을 얻은 게 그 기계 안내음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들었는데 아, 이런 부분에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뭐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이런 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도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도 너무 좋았고요. 아마 제가 강의한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얻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 아주 정직하고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너무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빅뱅 퀘스터 분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아, 예. 자, 오늘 멋진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주제인 미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똑바로 들여봐야 될 주제지만 사실 현실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고스란히 직면해야 됐기 때문에 가벼운 주제도 아니었고요.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미투가 무엇인지, 평등한 사회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오늘처럼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답이 한 가지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처럼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빅뱅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지금 이 순간 교수보다 더 뮤지컬 평론가로 유명한 원종원입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 한국에서 뮤지컬을 가장 많이 본 사람. 공연장에 가서 정말 불쌍하게 울었습니다. 죽은 고양이 시체를 던졌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티켓을 많이 판 문화상품. The rain, the pavement shine like silver. Always be my day one, day zero when I was no one. I'm nothing by myself, you and no one else. Thankful you're my day one. I'm thankful you're my day one. When I first met you, it just felt